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작년에 바로 이맘때쯤 대장동 게이트를 취재하면서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그 사람이 그분이냐? 그분은 이재명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당군 이래 최대 특혜라고 불리는 이 사업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그 범죄의 질에서 최악이죠. 성남시장이 거대한 토목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서 업자들이 폭리를 보도록 하는 설계를 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면서 자신이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물론 위장이겠죠. 위장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폭발성이 강했는데 결국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규명되지 않고 끝까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그분이 누구냐 공방을 하다가 그냥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만 그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씨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느닷없이 그분이 밝혀졌다.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대법관 누구누구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지고 나는 아무 관련은 없다 하면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기억에 잊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 씨 등을 시켜가지고 폭리를 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분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보고 민간업자들이 4천억 원 이상 가져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4천억 원 중에서 이재명 몫이 있느냐 없느냐, 이재명 몫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사업자 속에서 업자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약정이나 또는 가명을 통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최대의 미스터리가 어제 재판정에서 비로소 그 핵심에 다가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재판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유동규 씨가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남욱, 유동규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물론 김만배는 빠져 있지만 현재로 이 두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본인 스스로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다고 하고 그 척거는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수척해 보인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끈질기게 정리를 잘 해가는 언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기자들이 무심해지고 재판 중에 가면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지면에. 그런데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 따라잡기를 하는데 오늘자 이 기사는 상당히 이 핵심에 깊게 다가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0화입니다. 30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만배가 나한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지라. 나 김만배입니다.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 라는 질문을 남욱 씨가 했다는 겁니다. 요 말에 상당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김만배가 나한테, 나는 남욱입니다. 나한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지라. 나 김만배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몰래 비밀리에 대장동 특혜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8일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0차 공판에서, 아이고 재판도 많이 했습니다. 60차 공판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날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은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 짧은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재명이 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그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기자가 취재한 것하고는 그 질이 다릅니다. 바로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이 업자들끼리 나눈 대화라 이겁니다. 업자들끼리 이재명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을 동아일보가 재연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5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김 씨가 혼자 50%의 사업 지분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자리에 모였고 남욱 변호사는 분배 비율에 반발하다가 이재명 지분 발언을 듣고서는 자신이 25%만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끼어드니까 성남시장이니까 양보를 하고 25%에 만족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는 그 말 이재명 지분 발언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심층 취재 시리즈. 이날 주로 정영학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공격하는 내용의 신문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김만배 씨 소유로 여겨지지만은 지난해부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은 수익금이 1200억 원이 200억 원 됩니다. 1200억 원대. 그러면 이 1200억 원대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법정 공방을 동아일보 이 기획기사를 인용을 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은 남 변호사는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 회계사 본인이 작성한 배분표는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꼬치꼬치 물고 들어갑니다. 한때 같이 사업을 했던 정영학, 남욱 두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50%를 가져가고 남욱 변호사는 25%, 제가 16%로 만들려고 한 거는 기억난다고 어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배당 수익 총 4,040억 원을 거두었는데 실제로 이 중 25%인 1,007억 원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천화동인 4호에 배당되었고 16%인 644억 원은 정영학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 4호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가 보통이 아니죠. 1,000억, 600억이 예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정영학 회계사를 몰아붙입니다. 정인은 정영학입니다. 정영학이 만든 배분표에는 천화동인 2호에서 7호까지는 소유자, 지분 비율, 투자 금액, 회수 금액이 다 적혀 있다면서,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다. 지분 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어서 기재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김만배 소유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차 유일하게 그것만, 즉 천화동인 1호만 소유자 등이 기재가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정영학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가져가기 때문에 안 적었다고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화천대유가 소유자라는 걸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럼 화천대유가 가져가니까 화천대유라고 써야지 왜 화천대유라고 쓰지 않고 기재 자체를 하지 않느냐. 즉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왜 적지 않느냐라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정회에서는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어제 계속 이 결정적인 의혹을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4년 12월 초에 김만배 씨가 나에게 이재명이 너가 있으면은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영학 회계사도 옆에서 들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가 1공단 공원화 비용과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는 확정이익 방안을 보고했고, 이 사실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동의해서 이를 공보지침서에 삽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영학
회계사는 이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확정이익 이 부분이 문제인데 2015년 1월에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가 1공단 공원화 비용과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는 확정이익 방안을 보고했고, 즉 나머지는 이 성남시청 측은 공원화 비용과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그게 얼마가 되든 업자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확정이익 방안, 여기서 바로 이 거대한 폭리가 생겼습니다. 그 방안을 보고했고 이 사실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동의해서 이를 공모지청서에 삽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을 정 회계사가 했는데 기억나느냐 했더니 정 회계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즉 이 폭리를 보장하는 이 확정이익 방안을 최종적으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리의 설계를 최종적으로 이재명이가 했고, 그리고 그 폭리가 나오면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폭리를 보도록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 폭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서 많게는 천화동인에게 돌아간 돈이 1200억 원이니까 1200억 원을 다 먹었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먹었든지 하는 이런 구조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물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재판에서 나온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동아일보 질문에 대해서 그건 밝혀지겠죠.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동규 씨가 그 모든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이니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군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 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밝혀지겠죠. 죄 지었으면은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이재명이든지 이재명 측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재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확 찍으면서 그걸 확정된 사실로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고 검찰 수사의 결과이기도 할 것인데, 현재로는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 의심이 상당히 짙어졌다. 그리고 유동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유동규가 결정적으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입니다.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도 있습니다. 서류도 있습니다. 뭐 약정서도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을 때 이재명의 몰락이 또한 확정되고, 이재명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을 감싸는 껴안고 있는 민주당의 동반 추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요사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고, 울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울고 수척해 보이고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러고, 그분 말로는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다고, 본인은 뭐 건강을 위해서 뺐다고 주장을 하는데 7kg 빠졌다고 하는 이런 사태, 결국 대정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질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는 민주당의 몰락, 또는 더 넓게 보면은 종북 좌익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빅뱅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예감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